오늘의 이야기는 시청자 제보 사연입니다. 주인공은 바로 저희 방 개쏘님의 사연인데요. 제주도에 살던 당시 개쏘님이 경험하셨던 굉장히 신기한 일을 들려주셨는데, 일단 제보해주신 우리 시청자 개쏘님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합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일까요? 제가 개쏘님의 시점에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살이 되던 해, 그때 전 제주도에 살고 있었습니다. 제주도가 저의 고향이거든요. 그 당시 저에게는 동네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편의상 그 친구를 A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A는 저와 동갑인 20살이었고 A에게는 두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둘째는 고등학생이 되는 친구였고 남동생이었죠. 그리고 막내 동생은 중학생이 되는 나이였어요. 그러다 보니 집에 방이 부족해진 거죠. 남동생들과 방을 함께 쓸 수는 없을 테니까, 제주도에 사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아니면 예전 한옥 구조를 생각해 보셔도 좋고요. 바로 사랑방이라고 불리는 방이 있어요. 현관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약간 게스트하우스 같은 느낌인 그런 방이죠. 제주도에는 이런 구조로 지어진 집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주택의 현관을 들어서면 따로 현관이 마련되어 있는 작은 집 하나가 더 있는 그런 구조인 거죠. 이 A의 부모님은 친구를 위해서 그 집을 사용하라고 A에게 내어주신 겁니다. 사랑방과 본가는 걸어서 걸음으로 10걸음 정도 떨어진 거리였고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A라는 친구가 말이죠, 굉장히 겁이 많은 친구였어요. 왜냐면 가위를 꽤 자주 눌리는 친구였거든요. 듣기로는 일주일에 3-4번 정도 가위에 시달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 겁 많고 여린 친구가 불과 10걸음 차이여도 가족들과 다른 공간에서 자고 생활해야 한다는 사실에 얼마나 쫄아 있겠어요. 그래서 하루는 저에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아, 개쏘야, 나 이번에 사랑방에서 따로 지내게 됐는데 진짜 미안한데 혹시 나랑 한 달만 같이 지내줄 수 있어? 응? 제발. 친구의 요청이 딱히 불편하거나 하진 않았어요. 뭐 심심한데 잘됐다 싶은 생각도 들었고 말이죠. 어차피 동네가 좁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들끼리는 고등학교 동창이기도 해서 저희 부모님께 허락을 받는 게 어려운 일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친구 A가 사랑방으로 짐을 옮기는 날, 저도 집에서 옷가지며 생필품들을 챙겨서 같이 이사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방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갓 대학생이 된 신입생이었고, 학교는 같았지만 전공하는 과가 달랐어요. 그래서 강의 시간이 서로 엇갈려서 그냥 정말 하우스메이트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이사하고 며칠 동안은 서로 놀 시간도 안 맞았을 정도니까요. 그냥 집에 들어가 보면 A는 잠을 자고 있고 A가 들어왔을 때는 제가 잠을 자고 있고, 이런 식으로 서로 생존만 확인하는 상황이었죠. 그러다가 하루는 제가 휴강이 뜬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시간이 비는 날이 생겼습니다. 오, 개꿀! 오늘 휴강이다. 문자로 휴강 소식을 A에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A는 냉큼 저에게 화답을 해줬죠. 점심시간인 12시쯤, 그때까지 시내로 나오라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같이 맛있는 점심 식사도 하고 그간의 회포를 풀 생각이었죠. 저는 기쁜 마음으로 알았다고 답장을 하고 버스 정류장을 향해서 내달렸습니다.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서 핸드폰을 가만히 보고 있었어요. 고개를 숙이고 폰만 만지작만지작거리는데 버스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제가 올라타야 하는 버스였죠. 그런데 무슨 일인지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 겁니다. 마치 그 자세 그대로 가위에 눌리면 이런 기분일까 싶었어요.
고개를 숙인 채 폰만 들여다보고 있는 그 자세 그대로 제 몸이 굳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 하는 단발마 같은 신음소리와 함께 몸이 움직여졌을 때는 이미 제가 타야 하는 버스가 제 앞을 지나쳐 버린 후였습니다. 아, 뭐야, 나 저거 타야 되는데. 그렇게 바닥만 차고 있는 제 앞으로 방금 지나친 버스와 같은 번호의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제주에서 시내를 나가기 위한 버스의 배차 시간은 꽤 텀이 긴 편이었어요. 그런데 요상한 상황이었죠. 지나간 버스가 똑같은 번호가 제 앞에 다시 왔으니까요. 방금 전까지는 택시 타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운이 너무 좋았죠. 하지만 상황이 이상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버스의 앞문이 열리고 그리고 나서도 멀뚱하게 그 안에 타 있는 기사 아저씨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기사 아저씨가 제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학생, 저 앞에 버스 놓친 거 아니야? 내가 이 버스 몰다가 사고가 좀 있어가지고 고치고 뒤늦게 출발했는데 버스를 놓친 거 같길래 맞으면 어서 타. 아, 그러셨구나.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고 오른 버스는 굉장히 한산했어요. 원래 이 시간대의 버스라면 꽤 사람이 붐벼야 했는데 이미 앞에 지나간 버스가 사람들을 다 싣고 가서인지 버스 안에는 아주머니 한 분만 타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버스의 제일 뒷자리, 바로 앞에 계단 같은 턱을 한 칸 정도 올라가야 하는 그 자리에 앉는 것을 굉장히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버스에서도 제일 뒷자리에서 바로 앞자리, 그곳을 저의 자리로 정했죠. 자리에 앉고 나서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놓친 줄 알았던 버스에 오른 것도 기분이 좋고 사람이 이렇게나 없는 한산한 버스라니 정말 꿀이다 싶었죠. 그래서 친구한테도 문자를 그렇게 보냈습니다. 야, 이 시간에 버스에 나 포함 사람 2명인 게 실화임? 그리고 제가 탄 버스는 기사님의 말대로 수리를 하고 차고지로 향하던 중이었던 건지 버스 정류장에 서더라도 타는 사람이 없으면 앞문을 열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버스의 문은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잠시 정차했다가 곧 정류장을 벗어나면서 빠르게 앞차를 따라잡고 있었죠. 그렇게 몇 정거장을 지나지 않아서 같이 타고 계셨던 아주머니 한 분이 버스에서 내리셨어요. 그리고 저 혼자 탄 버스는 이내 아주 다행히 제가 내려야 할 그 장소에 무사히 도착했죠. 그리고 저는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약속 장소를 향하려고 하는 그 순간 갑자기 바람이 세게 불었어요. 그리고 제 앞머리가 확 올라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이마 콤플렉스가 있어서 항상 앞머리를 내리고 다녔는데 20살 소녀였던 저는 그 무엇보다 앞머리 사수가 중요했었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앞에 보이는 꽃가게로 막 달려갔어요. 그리고 통유리창인 그 유리에다가 제 모습을 비춰보면서 제 앞머리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통유리창이다 보니까 뒷배경들이 비쳐서 눈에 들어왔습니다. 절 내려준 버스도 제 눈에 보였어요. 근데 저게 뭐지? 제가 내린 버스에는 분명 저와 아주머니 2명만 타고 있었는데 웬 남자로 보이는 형태가 제일 뒷자리에서 반쯤 몸을 일으킨 채 앞창문에 바짝 붙어서 무언가를 두리번거리고 있는 모습이 통유리창에 비쳤어요. 그리고 이내 그 사람과 전 눈이 마주쳤죠. 그 남자는 전신이 검은색, 정말 검은색처럼 보였고 오로지 눈만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알을 열심히 굴리면서 마치 저를 찾는 건지 뭔가를 찾는 것 같이 밖을 요리조리 둘러보고 있었죠. 분명 제가 버스에 올랐을 때는 보지 못한 사람이었고 버스 기사님은 앞문을 열어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내가 잠깐 한눈을 판 사이에 저 사람이 탔던 건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려고 해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유리창을 바라보던 몸을 돌려서 버스를 쳐다봤는데 방금 전까지 유리창 너머로 비쳐 보이던 사람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내 버스도 그 자리를 떠났죠. 뭐지? 내가 헛걸 본 건가? 싶은 그런 마음으로 그냥 생각을 비워버렸습니다. A라는 친구는 그 당시 시내에서 알바를 하고 있었어요. 바로 당구장 아르바이트였죠. 저녁 알바라고는 하지만 꽤 심야 시간까지 진행되는 아르바이트였습니다. 빠르면 밤 12시, 늦으면 새벽 1시경에 끝나는 그런 아르바이트였죠. 당시 저는 수업이 끝나면 시내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친구의 아르바이트 시간에 맞춰서 같이 저희가 머무는 사랑방으로 퇴근을 하곤 했습니다. 대학생 둘이 택시비 쪼개서 나누어 내면서 한 푼이라도 아껴보려는 그런 심산이었죠. 버스를 타고 집에 가면 저 혼자 이른 시간에도 갈 수 있었지만 의리가 있지. 늦은 시간 A가 혼자 돌아오는 걸 두는 것도 제 마음에 걸렸고 말이죠. 그래서 이따금씩 친구의 알바 시간이 끝나면 같이 택시를 타고 집에 돌아오곤 했어요. 그날도 그랬습니다. 친구랑 저는 택시 한 대에 같이 올라서 집으로 향했어요. 우리는 이제 갓 20살이 된 학생이었고 돈 500원도 저희에게는 아까운 돈이었어요. 그래서 택시를 같이 탈 때면 집 앞까지 오지 않고 항상 버스 정류장 쪽에서 내려서 집으로 걸어 들어오곤 했거든요. 버스 정류장에서부터 친구의 집까지는 약간 내리막길을 내려가야 하는 그런 지대였어요. 제가 그쪽 길 사진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 사진은 저희가 그 당시 택시를 타고 오면 항상 내리던 그 버스 정류장의 사진이고요. 그리고 이 다음 사진인 이 사진이 바로 저희가 내려가야 하는 내리막길입니다. 이 길을 쭉 따라 내려가다 보면 친구의 집이 나오는 거죠. 아무튼 가난한 대학생이었던 저희는 항상 정류장에서 내려서 길을 걸어 들어갔고 그날도 그렇게 둘이서 걷고 있었어요. 친구는 자기 남자친구와 통화한다고 저보다 앞장서서 걷고 있었고 저는 다른 친구와 문자를 하며 걷느라 핸드폰을 보면서 친구와 한 5걸음 6걸음 정도 떨어져서 걸어 내려가고 있었죠. 친구가 앞장서 있는 방향, 그러니까 친구의 집 방향에서 택시 한 대가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빨간색으로 빈 차 등에 불이 들어온 빈 택시. 친구는 통화를 하면서 택시가 지나갈 수 있게 살짝 길을 터줬고 친구도 택시를 목격했다는 걸 저는 인지했죠. 그리고 저 또한 이 시간에도 우리처럼 이 동네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택시가 지나갈 수 있게 길을 터줬습니다. 택시가 편하게 지나가라는 그런 마음으로요. 그리고 빈 차등이 들어온 택시가 제 옆을 지나쳤는데 택시기사님이 살짝 까딱하면서 목례를 하시더라고요. 아마 길을 비켜준 게 고맙다는 인사였겠죠? 그리고 택시기사님을 지나 뒷좌석이 눈에 들어왔는데 단발머리에 몸이 굉장히 야윈 여자가 타 있더라고요. 뒷좌석에 3명 정도가 앉을 수 있다고 치면 딱 정중앙에 앉아 있었어요. 여자와 눈이 마주친 건 아니었어요. 정면만 응시하고 있었거든요. 와, 저 여자 엄청 말랐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 걸음 걸으려다가 저는 걸음을 멈춰버렸습니다. 빈 택시였잖아요? 빈 차등이 켜진 빈 택시. 근데 왜 사람이 타 있지? 하는 그런 생각에 걸음이 멈춰버린 거죠. 짧은 순간 여러 생각들을 했어요. 혹시 모르잖아요. 택시 아저씨 따님이라든지. 그래서 빈 차등은 켜놓은 상태로 움직이는 걸 수도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자 그때 앞장서서 걷고 있던 친구가 생각났어요. 야, A야! 잠깐 멈춰봐! 제 외침에 친구는 저를 바라봤죠. 단걸음에 친구가 서 있는 쪽으로 뛰어갔어요. 저는 친구의 팔을 붙들고 물었죠. 야, 너 방금 지나간 택시 봤지? 어? 택시? 봤지? 빈 택시. 그래. 그 택시 안에 봤어? 길 비켜줘서 고맙다고 인사도 하던데? 그러면은 너 거기 뒷좌석도 봤어? 뒷좌석? 그래, 뒷좌석에 그 단발머리에 마른 여자 한 명 타 있었지. 그 여자 봤지? 제 물음에 친구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하는 소리를 지르면서 갑자기 전력 질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캄캄한 골목에서 저렇게 소리를 지르며 달아나니까 저도 겁이 나서 친구를 따라 무작정 뛰기 시작했어요. 방에 그렇게 도착을 해서 친구한테 너 왜 소리를 질러? 너 미쳤어? 하면서 막 따져 물으니까 친구가 야 없었어. 그런 여자 없었어. 너 왜 그래? 무슨 여자가 타 있어? 타 있기는. 친구가 차를 봤을 때 분명 택시 아저씨는 봤지만 뒷좌석에 아무도 타 있지를 않았었다는 거예요. 저만 그 마르고 단발머리인 그 여자를 목격한 거죠. 그날 이후 저희는 500원이고 뭐고 아끼지 말고 무조건 집 앞 주차장에 내리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500원이면 저희 둘이 250원씩만 더 내면 되니까 서로 무리하지 말고 집 앞에서 내려서 그냥 곧장 집으로 들어가기로 한 거죠. 이제 제가 집 앞 주차장 사진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이 사진이 바로 저희 집이 있던 주차장 쪽 사진이거든요. 이 주차장에 저 가로등 보이시죠? 밤에는 항상 저 가로등에 주황색 불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저희는 500원을 더 내고 내리려고 했던 이 주차장이 바로 이 사진 속 주차장이에요. 그날은 친구가 조금 일찍 알바가 끝나고 같이 술을 한 잔 마시고 들어온다고 새벽 1시가 좀 넘은 시간에서야 택시를 타게 되었고 택시로 이 주차장 앞에 도착을 했어요. 제가 바깥쪽에 앉아 있어서 친구보다 먼저 택시에서 내릴 수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떨어지고 있는 주차장에 딱 내려섰는데 그 가로등 밑에 뭔가 사람처럼 보이는 형태가 있더라고요. 술 기운인가 싶어서 눈을 비비고 바라보니까 웬 꼬마 아이 한 명이 서 있는 거예요. 나이는 6살에서 7살 정도 돼 보이는 남자 꼬맹이였고 지금도 뚜렷하게 기억이 나는데 회색 바탕에 파란색 빨간색 줄무늬가 그려진 그런 카라티를 입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지는 청반바지 정도 되는 기장이었고 제일 뚜렷하게 생각나는 건 맨발이었다는 거죠.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 집에서 잘못하면 엄마가 내복만 입혀가지고 문 밖에 쫓아내기도 했잖아요. 그런 건가 싶은 그런 생각에 왜 이 시간에 저 어린 애기가 저 전봇대 밑에 서 있지? 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제 뒤를 쫓아서 친구가 바로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저는 친구를 붙들고 얘기를 했대요. 사실 그 앞에 저 애가 집에서 쫓겨난 건가 하는 생각을 했던 그 순간까지만 기억이 나고 술 때문인지 이 이후로는 제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친구 A에게 전해들은 이야기는 이랬어요. 야, A야, 쟤 집에서 쫓겨났나 봐.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아. 맨발이야. 발 시리겠다. 제 말에 친구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가로등 밑을 바라보더니 또 소리를 빽 지르고는 저를 끌고 집으로 들어섰다고 해요. 친구는 멍한 저를 끌고 집으로 들어서서 현관문을 걸어 잠그고 저를 막 흔들었대요. 빈 허공에 손가락질을 하면서 도와줘야 돼, 도와줘야 돼 하는 게 너무 무서웠다고요. 그렇게 별 희한한 경험들을 한 제주에서의 한 달이 꽉꽉 채워졌습니다. 친구가 애초에 제게 같이 있어달라 했던 한 달이 지난 거죠. 저는 아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신이 났어요. 이제 좀 더 자유롭게 저의 라이프를 즐길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전 남자친구 집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며칠은 술을 마시고 노느라 신경을 못 썼고 며칠이 지나고 나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애기 집에 왜 전화를 안 받아? 뭔 일 있나? 제가 나온 날 이후로 며칠 동안 전화하며 문자며 연락을 해봐도 도통 연락이 닿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의 어머니께 전화를 했죠. 어머니, 저 개쏜데요. 혹시 A 무슨 일 있어요? 연락이 닿질 않아서요. A가 잠시 어디 갔어. 당분간 연락이 안 될 거야. 꽤 걸릴지도 모르겠다. 돌아오면
아줌마가 연락하라고 전해줄게. 어디 멀리라도 간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뭐 돌아오면 연락을 준다니 그냥 내내 하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2주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기다렸던 A에게 드디어 연락이 왔어요. A에게 전해들은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제가 집을 떠난 이후 A는 굉장히 많은 일들을 겪었더라고요. 제가 초반에 말했었잖아요. A가 가위에 잘 눌려서 겁이 많다고. 제가 나간 날부터는 A는 가위에 시달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제가 나간 그 당일부터요. 그 당일 혼자 자는 게 너무 무서워서 둘째 동생이었던 고등학생 동생에게 부탁을 했대요. 야, 너 내 방 와서 컴퓨터 하다가 나 잠들면 나가. 그리고 나 자다가 좀이라도 이상하면 깨워줘야 돼, 꼭? 그리고 동생은 컴퓨터 게임을 시작했고 A는 침대에 누워서 잠에 빠져들었다고 합니다. 평소에도 가위에 눌리긴 했었지만 그날은 무언가가 자기를 타고 올라와서 무거운 무게로 꽉 누르는 게 느껴질 정도로 신경 하나하나가 곤두서는 그런 느낌이었대요. 몸이 꿈쩍해지지도 않고 너무 무서운 느낌에 공포감에 빠져들다가 아주 힘겹게 실눈을 뜨게 되었는데 자기를 억누르고 있는 존재가 둘째 동생의 모습을 하고 있더래요. 모르는 귀신의 모습이 아닌 자기 동생의 모습으로 나를 괴롭히니까 A는 아마 더 무서웠겠죠. 그렇게 벌벌 떨며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는데 그때 때마침 컴퓨터를 하던 동생이 A를 흔들어 깨웠다고 합니다. 누나, 왜 그래? 또 가위 눌렸어? 벌떡 일어나서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조금 진정을 하고 있으니까 또 잠이 몰려오더래요. 절대 안 자야지, 꼭 버틸 거야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도 어찌나 잠이 쏟아지는지 너무 무서웠던 A는 안 되겠다 싶어서 막내 동생까지 끌고 와서 곁에 있으라고 명령을 하고 또 잠에 빠져들게 되었답니다. 이번에도 여지없이 가위에 시달리기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2명의 존재가 나타나서 그 떠진 실눈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막내 동생 모습을 한 귀신과 둘째 동생의 모습을 한 귀신이 자기의 몸을 막 억누르면서 괴롭게 하면서 A의 귀에 대고 이렇게 속삭였다고 해요. 이런 개 같은 게 그동안에 편했어? 좋았어? 가위 안 눌리니까 행복했어? 어디 한번 당해봐. 그동안에 행복했어? 좋았어? 우리가 안 괴롭히니까 좋았어? 그 방언 같은 그 속삭임을 느끼면서 A는 기억을 잃었다고 합니다. A의 어머니가 방에 찾아왔을 때는 A는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해요. 허공을 보면서 손을 싹싹 빌어대면서 잘못했어요. 이제 안 그럴게요. 잘못했어요. 몇 날 며칠을 정신을 못 차리고 저런 행동을 반복하는 A가 걱정된 어머니가 자기가 자주 다니시던 절로 A를 끌고 갔죠. 그곳 스님이 A를 자세히 보더니 A를 절에 두고 가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혹시 A에게 그동안에 어떤 변화나 환경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었냐고 물어보셨고 어머니는 A가 사랑방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고 혼자 있는 게 무서워서 친구가 한 달을 같이 살아주었다고 그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있던 한 달 동안 A는 가위에 시달리지 않았고 새로 지어준 방이 너무 좋다고 어머니한테도 말했다고. 스님은 어머니의 그런 대답을 듣고 이렇게 말하셨대요. 아마 그 친구라는 분에게 그 집에 같이 살던 동안 보이지 않았어야 하는 그런 존재들이 보이거나 들린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친구가 함께 있어주면서 A양의 기운을 채워주었던 걸 거예요. 그래서 평소보다 강한 기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가위에도 눌리지 않았을 거고요. 그래서 아마 편했을 겁니다. 친구분은 기가 센 편이라서 그 정도의 기운을 나눠줘도 큰 변화는 없었을 테지만 아마 그래서 보이지 않아야 할 게 보이는 그런 경험들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친구가 사랑방을 떠나면서 그간 못 괴롭히던 그 잡기들이 한순간에 달려들었을 테죠. 그렇게 A는 2주가 넘는 시간을 절에서 보내야 했고 집으로 돌아온 날 제게 전화해서 앞에 이야기들을 들려준 거죠.
그 이후로도 몇 번 귀신을 목격한 적은 있었어요. 뚜렷한 형체는 아니었고 형태 정도만 보이는 수준이었지만 저는 그 뒤로도 몇 번 귀신을 본 적이 있죠. A가 머물렀던 절의 스님 이야기처럼 저는 기운이 센 사람이었던 걸까요? 십수년이 훌쩍 넘은 일이지만 아직도 이 미스테리한 일은 저를 떠나지 않고 제 기억에 머물러 있습니다. 너무 엉뚱한 곳에 엉뚱한 존재가 있다면 여러분은 아는 체 하지 마시고 무시하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요?